그래서 어제 사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막말 삿대질 전쟁 같은 청문회. 김행 장관 청문회 장면 보시죠.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 하면은 그럼 후보자 왜 불렀습니까? 제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자, 네, 의사 전달. 국민의 한 사람은 대표의 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고. 신우이는 결국 이제 남편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통정매매 공무의 정황이고요. 쉽게 좀비속이 아니고 제가 위법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통정매매고 명의신탁이라는 거. 명의신탁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인사청문회 안 할까봐 못 할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들을 스티밋에 넣고요. 스티밋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성공한 코인쟁이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요 코인쟁이 이걸로 아닙니다.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이걸로 돈 아닙니다. 벌었는데 그걸로 돈 번 적 이걸로 없습니다.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의혹들이 있었죠. 오늘 전반적인 여론 조간신문의 제목을 보면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때 소상히 이 증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억울하다라는 말만 일관했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여야가 보여줬던 이 청문회의 질 낮은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오늘 공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그 많은 지적 중에 굉장히 일편을 보신 건데, 자,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가장 지금 뭐 논란이 됐던 의혹들 하나하나 살펴보긴 할 텐데, 네. 야! 라는 게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국민의힘 의원에게 많이 컸다? 아니 시의원 출신에서 국회의원 될 수도 있지, 시의원 출신이라고 너 많이 컸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그 추석 명절에 제가 참 많이 그 민심을 듣기 위해서 많이 걸었어요. 네. 하루 평균 제가 따져보니까 한 50리쯤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긴 했지만 이번 추석 명절처럼 아프게 들은 민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정치에 대한 그런 아주 정말 매서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펼쳐지는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저도 정치인이고 정치를 해왔고 저도 청문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봤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그런 청문회였지 않냐. 김행 후보자의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의혹이나 이런 것을 거론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실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행 후보자가 도망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런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든 여야 모두의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정치 혐오를 느끼시지 않도록 이 청문회 제도를 좀 여야가 지난 국회에서도 합의를 했었는데 그 왜 합의된 걸 왜 못 고치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고쳐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서 가뜩이나 민생에 힘든 국민들에게 정치가 그래도 좀 우리 기대해 볼 게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 여당 지도부가 나와 계십니다만 하여튼 좀 결단하십시오. 서로 결단하셔서 이런 어떤 모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협조하고 그러면서 이런 제도 개선을 얻어내고 그것이 야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하루빨리 좀 고쳐나가는 그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청문회를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이제 이 고성의 장면을 좀 분석한 기사들도 지금 봤고 영상도 봤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국민의힘의 이제 정경희 의원을 향해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정경희라고 반말하니까 정경희 의원이 야라고 응수를 했어요. 그러자 항의하는 지승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많이 컸다.
라고 하니까 지승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온 거지 많이 커서 나온 것은 아니다. 라고 또 항의하는 장면. 네. 그게 보니까 어제 청문위원 중에 몇 분이 이 파이터들이 계시긴 했어요. 그래도 뭐 반말을 하거나 너 많이 컸다라는 건 일종의 인신공격이잖아요. 저는 박수현 의원님이 주셨던 말씀에 거의 90% 이상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분은 박수현 의원은 그 국회 때 이 백봉 신사상 받은 네.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청문회 좀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고성으로 얼룩진 막말이 오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많이 컸다라는 얘기는 네. 저 국회 취재하면 처음 들어봤어요. 많이 근데 컸다. 이게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문정복 의원 입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패착인 거죠. 예. 아니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 나와서 인사청문회에 올라 있는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데 야 너 많이 컸다 하니까 당연히 다음날 뉴스에는 많이 컸다만 도배가 되고 실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성, 역량 검증 이런 것들은 다 온데간없이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저는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있으면 문정복 의원이 저 같은 발언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왔던 일들이 아닙니다. 막말, 고성, 얼룩졌던 문정복 의원의 예를 보면 김행 후보자에 관련된 청문회를 진짜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었으면 사전에 불러다가 좀 어느 정도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좀 예의주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도 그럴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보면 똑같은 또 문정복 의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코인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지를 하나둘씩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야기를 잘 끌어낼 수 있는 것도 결국 국회의원의 역량인데 코인쟁이, 뭐 해명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얘기해서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보여줬던 참담한 그 역량 수준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행 후보자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퇴장을 해서 청문회가 하루 연장되게 됐어요.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고 여당 청문 의원들과 함께 후보자가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이제 파행이 됐는데 야당 주장에 따르면 청문회를 하면서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건 초유의 사태다. 라면서 현재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관선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뭐 한편에 이제 코미디예요, 코미디. 일단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중에서 좀 수준 이하의 어떤 국회의원들을 좀 다 모아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청문회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 아닙니까? 이제 여성가족 보면 왜 중요하냐면 여성가족부를 지금 현 윤 정부에서는 이걸 폐지하고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폐지에 관한 거예요. 엑시트 하겠다고 하는데 왜 폐지를 해야 하냐? 여성가족부가 다 존치하기를 바라는 국민도 굉장히 많고 또 야당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 아니에요? 물론 도덕성 검증할 수 있죠. 코인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출처 불명의 뭐 문서랄지 돌아다니는 소문 가지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코인 한 적이 있느냐? 코인으로 돈 번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코인쟁이 아니냐? 이 문구부터가 모욕적인 언사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인천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건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고 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예, 후보자가 지금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청문회가 파행이 된 건데 저것도 코미디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까지 청문회 하면서 퇴장하는 경우 한두 번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원장의 어떤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뭐 퇴장의 방법이 주로 많이 세웠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후보자가 퇴장을 하고 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건 사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역사에서 없었을 거예요. 아니 김영입 최고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후보자가 나갔다가 왜냐면 이제 여당 의원도 그렇고 야당 의원도 그렇고 종종 나가요.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스튜디오 한번 주시면 아니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청문회 임할 수 없습니다. 나갑시다. 그럼 뭐 여당 의원들 우르르 아니면 뭐 야당 의원들도 여당일 때 나갑시다. 우르르. 근데 갑시다 할 때 이제
후보자까지 같이 나간 건데 그거는 지금 이례적인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장시간 청문회가 진행이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이 민주당 소속으로서 좀 너무 심할 정도의 편파적 진행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졌던 것이고 청문회 과정들을 쭉 지켜봤습니다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의혹 검증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하게 다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김행 후보자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했고 나오게 되는 민주당의 반응이라는 게 여기에 대한 의혹 검증, 역량 검증 이런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좀 지저분한 정쟁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됐던 거죠. 유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박영선 전 장관 청문회가 문득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후보자가 갑자기 난데없이 본인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를 끄집어내갖고선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은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서 유야무야 흘러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전 장관을 임명했던 예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박수현 의원께서 말씀 주시는 게 이런 방식의 청문회가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필요한 일들에 대한 검증들이 좀 뒤로 뒷전으로 사라진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장에 입장할지 여부 아직 불투명한데 일단 그 후보자는 옵니까? 여당 지도부 김병민 최고위원님. 제가 그 내용들은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청문회가 통상적으로 하루짜리 청문회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마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이 본의 아니게 파행처럼 흘러갔던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서 네. 어떻게 내용들을 마무리 질 건지를 정리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그 후보자가 나타날지 청문회장에 불확실한 상황이군요. 아마 어제 그렇게 이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게 아니고 정회를 선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보자가 퇴장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맞습니다. 예. 역대급이라고 그래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김행 후보자가 처음에 후보로 지명됐을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여가부를 어떻게 폐지할까라고 하는 데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청문회를 자가 예측한 것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우스갯소리가 될 만한 이런 장관 청문회 저렇게 해서 장관이 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도 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좀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김행 후보자는 어제 작정을 하고 국민의힘의 방침에 의해서 나간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그런 후보자를 넘어서 이제 국민의 장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어제 당의 방침에 의해서 함께 퇴장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오늘 당이 반대하더라도 오늘 국민의 검증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그야말로 본인이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주식 파킹 의혹에 관련해서 김행 후보자는 억울하다. 그리고 이 신우이에게 거래한 것은 불법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른바 주식을 파킹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부인할 만한 결정적인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김행 후보자의 회사인 위키트리의 보도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가짜 뉴스 의혹이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발언했을까요? 위키트리 성희롱적 보도가 악질적으로 양산됐다. 돈 벌기 위해서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개의치 않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저질 기사를 후보자의 회사인 위키트리가 양산해서 클릭수와 광고로 돈을 버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시정 공고 순위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유체 이탈 화법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본인 위키트리 회사의 선정성을 물었는데 언론의 현실이다. 김용진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메이저 언론사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 물타기성 발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질의에 의하면 옐로우 저널리즘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언론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에 도구화하는 것을 광고나 상업화했다는데 일조했다면 그야말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매우 부적격한 인사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정말 드라마틱한 엑시스를 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 그 여성가족부가 윤 대통령 말씀처럼 폐지될 때까지 장관을 임명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런 장관 후보자를 내놔서 더 망신상을 맞고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저분이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아예 후보자를 안 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